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준하연입니다. 3월 8일 금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하자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비명행사 공천으로 위기에 몰리니 괴담 정치를 계속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김 여사 방탄이 끝나자 건생구팽 공천을 계속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혁신 공천을 넘어 공천혁명에 다다랐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인 원희룡 전 장관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 씨가 폭행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가 어제 별세하며 마련된 빈소에 오늘 정치인들의 발길이 잇따랐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틀 연속 군사훈련 현장을 찾았는데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에 맞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양평을 찾아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했죠. 이에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비명행사 공천으로 위기에 몰리니 가짜뉴스로 괴담 정치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학살 공천, 이른바 비명행사 공천으로 위기에 처하자 갑자기 양평을 찾아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꺼내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양평을 방문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지역구 경쟁자인 원희룡 전 장관을 비판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한 겁니다. 윤 원내대표는 양평 군민들에게 가장 이롭게 결정된 노선에 대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전국을 혼란스럽게 하더니 이상이 없다고 확인되는데도 또 의혹을 재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처럼 이번에도 실증적 증거를 내밀지 못했다며 그런다고 국민의 시선이 비명행사 공천에서 양평으로 가진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국민은 민주당이 어떤 괴담 정치를 해왔는지 기억한다며 광우병 괴담 등을 포함해 민주당이 국민을 속인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철지난 정쟁을 재탕하는 건 유통기한 지난 음식으로 장사하는 것과 같다며 지금이라도 가치 있는 경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김 여사의 방탄이 끝나자 건생구팽 공천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시스템에 의한 혁신 공천을 넘어서 공천혁명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용산 눈높이에 맞춘 용산 공천을 이어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검법 표결이 끝나니 특권 공천의 본질이 드러난다면서 여당 내부에서 사천이란 불만이 잇따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자화자찬을 맞이 않던 여당 공천이 건생구팽으로 불리는 데 대해 김 여사 방탄이 끝나니 사냥개를 삶아먹겠다는 거 아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된 뒤 유경준 의원 등 텃밭 현역들이 컷오프되자 반발한 상황을 빗댄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여당이 김선교, 원희룡 후보 등을 공천한 것을 두고 책임질 사람들을 공천하다니 그야말로 막사천이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의 공천은 그야말로 시스템에 의한 혁신 공천을 넘어 공천혁명에 다다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 씨가 국민의힘의 인천 계양을 후보로 나선 원희룡 전 장관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 씨가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SNS에 따르면 이 씨는 어제 오전 계양역에서 출근 인사를 하다 한 남성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 씨에게 악수하자며 다가가 손을 잡고 이 씨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가격한 뒤 잇따라 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원 전 장관은 어제 오후 2시쯤 계양구 이막동에서 드릴을 든 한 남성이 이 씨 가족의 집을 안다며 협박한 일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원 후보는 이는 명백한 범죄라며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아울러 폭행과 협박을 당한 이 후원 회장에게 면목이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어젯밤 원 후보 선거사무실 측에서 신고를 접수한 인천 계양경찰서는 용의자를 검거한 뒤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고인이 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 빈소에 정치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일반 조문객을 받기 전인 오전 8시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조의록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산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원한 동반자, 손여사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습니다. 조문 뒤에는 고인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인 고인의 차남과 접견실에서 비공개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손여사의 별세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권 대변인은 민주당은 손여사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보여준 묵묵한 희생과 평생 검소하게 지냈던 삶의 자세를 잊지 않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오늘 오후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사훈련 현장을 찾았는데요. 한미 군 당국의 정예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대연합 부대들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의 수도를 타격권 안에 두고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국경선 근처의 장거리 포병 구분대 등이 훈련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훈련은 화력 타격을 과시하는 위력 시위와 표적 명중 발수 등을 포함해 순위를 정하는 경기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훈련 성과에 만족해하며 실전에서도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변함없이 전투동원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포병 전쟁 준비 완성을 위한 중요 과업들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이틀 연속 군부대 시찰에 나선 건 지난 4일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에 맞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메타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플랫폼 내 거래 이용자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공정위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며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메타는 판매자들이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로 만들 수 있게 해 제품의 판매와 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공정위는 이처럼 판매업에 관여하고 있음에도 메타가 통신 판매 중개업자의 의무를 저버린 채 방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월 경상수지가 30억 5천만 달러 흑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도체 등의 수출이 다시 원활해지면서 9달째 흑자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경상수지는 30억 5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되며 9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흑자 폭은 이전 달보다 74억 달러 정도 줄었지만 수출 개선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양호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5%가량 늘었으며 품목 가운데는 반도체와 승용차 수출이 가장 원활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경기도 전체 주택의 절반가량은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인데요. 안전을 위해선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나이가 많고 소득이 낮은 집주인이 많아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준공 20년이 지난 노후주택은 53만 9천 가구로 전체 주택의 45%를 차지했습니다. 또 노후주택 집주인을 이외주택의 주인과 비교했더니 평균 연령은 65.8세로 8살이 많고 월평균 소득은 311만 3천 원으로 100만 원 이상 낮았습니다. 이런 주택은 구조적 위험이 커 재정비가 필요하지만 도심에서 벗어나 있고 소유주 상당수가 재개발을 꺼려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찬바람이 불어서 다소 춥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0.7도를 보이는 등 오늘 중부 내륙 지역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는데요. 한낮에도 6도로 평년보다 기온이 2도 정도 낮았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특히 내륙 지역은 영하 5도 안팎까지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2에서 5도 정도 더 낮겠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 남해안 일부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편 대구와 경북, 제주, 울산과 충북 지역은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였는데요. 내일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서 먼지 농도가 낮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아주TV 뉴스는 마칩니다. 저희는 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